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종종 아직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기자님이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사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인터뷰를 응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 기자님이 제 구독자분이라고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참 좋다고.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은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기사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기자님이랑 통화를 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은 기사 몇 개만 같이 타이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서울 집값 왜 자꾸 오르지? 국평마저 신고가, 턱 밑 상승.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요. 세종시 아파트값 2주째 상승, 서울 강동 용인 처인 상승 전환. 반등했다는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값 7주째 낙폭 둔화, 강동구 상승 전환. 반등했다는 거고요. 요거는 좀 제목이 잘렸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옆 단지 거래가 활발하다. 규제 풍선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옆에 단지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오늘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 예전에 상담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2020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님 스토리예요. 근데 상담 내용이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20년도면 어디 투자할지 알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2018년도에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잠실의 24평짜리 아파트를 좀 여건이 있었고 아파트가 이제 내려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너무 우울해서 집에서 뉴스 틀기도 뭐하고 부동산 뉴스만 나오고 부동산만 지나가면은 굉장히 약간 불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좋은 공부했다는 셈 치고 어머님이 너무 약간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라도 똑같은 잠실 지역의 아파트를 살까 한다. 딸로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찮겠냐. 우리가 샀을 때 다시 올라가서 중간에 잃어버린 건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잠깐 실수한 걸로 끝나고 어머님이 다시 괜찮으실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그 집을 팔았던 어머님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집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잠실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 비난할 수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선택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변해버린 부동산 시장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사실 누군가의 책임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찝어서 비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한 내가 바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 죄책감, 그리고 후회, 그리고 엄청난 이 괴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해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쭉 올라가다가 제가 딱 하고 팔았어요. 근데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되게 쾌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고점에 딱 팔고 나왔구나. 그리고 거꾸로 쭉 내려가던 집값에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하는 거예요. 이것도 쾌감을 느껴요. 제가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님도 사람이에요. 유튜버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포지션이 달라요. 그런데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방송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요새 점점 더 필터링이 덜해지기 때문에 나와 어떤 이 자본주의 시장을 보는 눈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부자 마인드 장착을 못했다는 표현이 합당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랑 다른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틀렸다, 옳지 않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 그분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가 틀렸다고 딱 정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나도 세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한쪽에 치우쳤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딱 보셔도 중립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딱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정치 성향이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찾은 기사가 이거라니까요. 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전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었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움직일 거고 데이터가 나올 거고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국 부동산이나 KBS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예측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모습을 얘기해주는 기사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자님이랑도 통화했지만 나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제가 갭 투자였어요. 요새 갭 투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요새 시장에서 갭 투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전이랑 달라요. 요새는 잔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세가 껴져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지를 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요.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사실은 이 영상 자체가 제 이미지의 플러스는 아니에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개 저랑 어떻게든 같은 쪽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최고의 손실을 냈을 때는요. 시장에 대해서 최고로 확신했을 때요. 네, 정말 비례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최고로 확신했을 때 그 해에 최고의 손해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채널만 계속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병행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못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무서운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한쪽에 치우치잖아요. 한쪽에 치우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거 중에 상당수를 토해내거나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더 토해내서 망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시기를 맞추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시장에서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놓친 게 이거예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분들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야, 이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선 집을 사야 돼. 그건 제 생각이죠. 다른 분들은 사기가 싫어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발 이분법적으로 그럼 집을 사면 안 되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집을 누가 사? 더 이상 돈이 없어. 먹고 살 돈도 없어. 대출도 안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집 팔리고 있어요. 제가 찾은 기사가 지금 데이터가 없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데이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말대로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고 저도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는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또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것도 틀렸어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결 더해서 유튜버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거로 여러분의 분노를 자아내서 정치인들이나 하는 그걸로 조회수를 늘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유튜버니까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으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면 유튜브로서 성공하셨다는 거 인정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말씀드렸죠. 저보다 대형 유튜버인데 쟤보다 내가 나. 쟨 가짜야. 쟤는 관종이야. 저 그렇게 안 해요. 저보다 성공하신 유튜버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하는 분들께 한 번쯤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랑 계속 같이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분명히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시장주의자다. 난 있는 팩트만 전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기사를 찾는다니까요. 오늘 기자님 보세요. 전문가 기자님도 내가 쓰고 싶은 기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시청자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해주면 손이 가요. 클릭을 하게 돼요. 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저는 계속 보거든요. 하락한다는 기사는 지겹거든요, 저는. 보긴 봅니다만 지겹거든요, 이제.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치면은 한 번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잃어요. 왜냐? 그게 제 케이스입니다. 전 시장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 대외적인 어떤 영향과 대외적인 위기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반대측에 있는 분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거를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전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할 거거든요. 시장은
나만 구성하는 게 아니다. 시장은 내게 아니다. 시장은 우리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댓글과 조회수를 보면 저렇게 믿고 행동하실 분들도 저렇게 많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이만큼 있고 이게 시장을 구성해 나가는 거지 내가 무조건 맞다. 내 정치 성향이 무조건 맞다. 이건 전 진짜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분한테 얘기하면은 설득하려고 들 거예요. 설득을 왜 하려고 하는데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그 사람도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설득을 하는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나 집안 문제나 세대 문제나 이건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싸움은 몰라도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이 제로섬 비슷한 게임에서 더 가져가려면은 사람들이 말과 다르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행동이거든요. 그분들이 매수를 할지 말지, 매도를 할지 말지, 전세를 할지, 월세로 갈지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이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그게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시켜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자님도 이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한 통화 내용을 잘 녹여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